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전화 상담 내용을 어, 유튜브에 올리게 됐는데, 그러니까 개성이 강한 한 아이를 키우는 엄마의 고민이죠. 근데 그 개성이 어떤 개성이냐면 잠을 잘 안 잔다라는 개성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상담했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제 아이가, 수면 장애로 의심이 되고, 아이가, 잠을 자지 말라 그러면은 안 잘 수도 있고, 자도 제대로 푹 안 자는 자는 것 같지가 않고, 과거에 이제 제가, 예전에 에디슨이가 무슨 나와서 하루에 4시간 이상 자는 거는 시간 낭비다, 이런 선전을 하면서 무슨 침대 선전에서 에디슨이 직접 나온 적이 있었는데, 네. 성공한 사람들의 전기를 보니까 하루에 1시간 자는 사람도 많고요. 그다음에 아예 안 자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꽤 이제 세계적인 인물이 된 사람들 중에서 그렇게 하루에 8시간이 아니라 이게 아예 안 자는 사람부터 1시간 자는 사람, 2시간, 3시간, 4시간, 그걸 스펙트럼이라고 그러는데, 잠자는 시간의 다양성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엄청나게 다양합니다. 그들이 다 잠이 안 오니까 공부를 더 많이 했고, 활동을 더 많이 했고 해서 성공을 해요. 실제로 이제, 저하고 제 친구들은 되게 수면 시간이 5시간에서 5시간 반인데, 평균. 네. 우리 집사람 같은 경우에는 한 9시간, 10시간 되거든요. 그래서 하는 게 없어, 일하는 게. 하루가 금방 가버려요. 새벽에 일어나면 하루가 길어진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래서 지금 이제, 초등학생이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얘가 수면 시간이 불규칙한 것, 그러니까 낮에 활동하고 싶은 만큼, 밤에 활동하고 싶은 만큼 잠을 재우지 말아봐라 하고 싶은 거예요. 왜 매일 잠을 자야 하는가에 대해 이것도 고정관념이고, 예를 들어서 한비아 같은 경우에 뭐라 그래요? 이틀에 한 번씩 잔다 그러거든요. 한비아가 자기는 더 활동을 하기 위해서 하룻밤은 샌다. 그래서 하룻밤은 새고 그 다음날 밤에 자고 다시 하룻밤은 새고 그 다음날 밤에 잔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물론 지금까지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20, 30대 자기가 정말 열심히 살고 싶을 때는 이틀에 한 번 잤다는 거예요. 자, 제 예전에 공부 잘한 애들 보면은요, 정말 제가 이해가 안 가는데, 물론 걔가 결국 교대 정도밖에 못 갔는데, 중학교 때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보면은, 걔는 일주일간 잠을 안 잔대요. 그래서 시험 다 끝난 다음에 잔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 친구만 그랬던 게 아니라, 하버드대나 이런 데 가면은요, 일주일 잠 안 자는 애가 수두룩해요. 아예 안 자요. 물론 잠깐 주는지는 모르겠는데, 한국 유학생들이 미국 명문대 가서 깜짝 놀라는 게 얘네들 잠을 안 자는 거야, 밤에. 시험 끝날 때까지. 그래서 체력이 대단하다. 결국 애들이, 한국 유학생들이 미국 명문대 가가지고 애들한테 뒤처지는 게 체력에서 뒤처져 버려요. 자, 그러면은 지금 우리 아들이 맞겠죠. 아무튼 그 애가 며칠을 잠을 안 자도 되는지, 아니면은 한비아처럼 24시간이라 한 40시간 활동을 하고 나면 얘가 몇 시간을 자는지, 이런 것을 지켜본 적이 있냐는 것이죠. 고정관념을 다 버리고 우리 아이만의 생활 패턴이 있을 것이다. 이 세상에는 아예 잠을 안 자고 사는 사람도 있고, 하루에 1시간 자는 사람도 있고, 이틀에 한 번씩 자는 사람도 있고, 일주일 동안 급한 일 있을 때 계속 안 자는 사람도 있는데, 과연 나는 그런 잠자는 패턴의 다양성을 인정하고서 우리 아이를 바라본 적이 있는가? 이렇게 반문하고 싶은 거예요. 자, 녹음 끊을게요. 네. 자, 녹음 들어갔는데요. 창의적인 아이, 그리고 어떤 독특한 장점을 가진 아이들이 이제 유치원, 초등학교 때 발견이 되는데, 얘네들이 다른 아이들하고 어울리지 못하는 나이가 14, 15세까지예요. 왜냐면은 14, 15세까지가
두뇌에서 성장하는 그 속도가 다른 거죠. 그래서 어디가 더 먼저 성장하고 또 타고나길 어디가 먼저 성장되어 있고 그런데 그 여러 가지 이 두뇌의 타고난 장점을 조율하는 것이 전두엽인데 이 전두엽 자체가 15세 때부터 이제 연결이 좀 완성이 된다고나 할까? 그래서 15세 이전에는 공교육에 적응을 못하는 애들은 공교육을 안 보내는 게 좋은 거죠. 하사비스라든가 오큘러스의 그 이름이 럭키였나? 오큘러스의 창업자 같은 경우에도 14세까지 공교육을 아예 한 번도 안 다녔다. 홈스쿨링을 했다는 사실이죠. 14세까지 홈스쿨링을 만약에 한다면 나는 우리나라 전체 아이들이 공교육을 14세부터 시작하고 14세까지 가정에서 알아서 키워라. 우리나라가 훨씬 더 선진국이 된다고 생각해요. 정말이에요. 애들이 특장점이 다 사라져 버려요. 그리고 이 인공지능 시대에 공교육에 가서 우리가 얻는 것보다 잃는 게 훨씬 많은 시대라고 저는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랄까 14, 15세가 되기 전까지 우리 아이가 주변의 애들하고 어울리지 못한다. 선생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다. 맞춤법이 자꾸 틀린다. 구구단을 못 외운다. 수학 공식을 전혀 못 외운다. 영어 단어를 스펠링을 계속 틀린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은 얘가 그런 것이 틀린 만큼 뭔가 다른 쪽에서 발달되어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은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 다른 쪽에 발달된 것을 14, 15세까지 더 키워보래라 이거예요. 그러면은 14, 15세 때쯤에 전두엽이 더 발달된 특장점이 발달된 것과 연결이 되기 시작하고 그 이후에 부족한 것들을 아주 급속도로 채우게 되는 것이죠. 전두엽이 이제 균형을 맞추고자 하는 노력이 생기는 거죠. 사회적인 나도 이제 친구도 좀 사귀어야 되고 특히 이성 친구에 대한 관심도 생기고 그러면 아주 이제 원래 보통 애들만큼 연애 그 멘트, 로맨스를 이렇게 할 줄을 모르더라도 뭔가 그런 욕망이 생긴단 말이에요. 여성에 대한 욕망도 생기고 그러면서 이 아이가 언어라든가 사회적인 관습이라든가 이런 걸 배우고자 하는 욕망이 생기고 그것 자체가 여자애들이 빠르면 13세, 남자애들은 15세 보통 이렇게 본단 말이죠. 우리나라 나이로. 그래서 그 전까지는 제가 얘기했던 예전 유튜브에서 얘기했던 두뇌 엔진을 키워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전까지는 그 두뇌 엔진이 전에 제가 강의할 때는 엔진의 그 cc, 용량, 폭발적으로 순발력을 내거나 또는 지구력을 내거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리고 더 강한 도전의 직면에서도 더 강하게 우리가 자동차 타고 가다 보면 진창에 빠진다거나 또는 위험 상황에서는 사고를 피하려면은 가속해야 되는 경우가 생겨요. 더 강하게 가속할 수 있는 두뇌 그렇게 만드는 쪽으로 제가 많이 강의를 했는데 오늘 이 전화 상담에서는 더 중요한 게 우리 아이는 사막을 횡단할 아이냐 이렇게 산을 올라갈 자동차냐 그러니까 불도저냐 포크레인이냐 자동차의 종류가 다를 수 있어요. 엔진으로 따지자면 그러면은 지구력이 더 중요할 수도 있고 순발력이 더 중요할 수도 있고 엔진의 크기도 중요하지만은 엔진의 특성화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특성화. 그래서 지금은 우리 아이의 엔진이 어떤 특성을 갖고 있고 나중에 이 세상을 위해서 어디에 쓰이게 되겠구나라는 그런 막연한 기대감을 갖고서 그 아이를 한번 내버려둬야죠. 그러니까 놀게끔 해줘야죠. 마음껏. 학교도 무시하고 차라리 홈스쿨링을 시키면서 그래야지 얘가 이제 자기 길을 찾아가게 되는 거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지금은 많이 이렇게 독특한 사람들을 더 원할 수밖에 없어요. 인공지능 시대다 보니까 보편적인 사람들은 인공지능에 의해서 대체가 되죠. 그래서 독특한 사람들은 유튜브에 올리든 어떻게 하든지 간에 또 그 인공지능이 그 사람을 찾아내요. 그래서 저절로 우리 아이가 특장점을 가진 엔진을 가진 두뇌가 되어 있을 때 세상 어디에선가 우리 아이를 찾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끊겠습니다. 네. 두뇌 엔진에 대해서